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얼마 전에 이혼하면서 지긋지긋하던 남편과 얄밉던 상간녀의 인생을 통쾌하게 박살내준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쾌락 때문에 남의 인생을 멋대로 짓밟으려 들다가 도리어 본인들의 인생이 나락에 떨어진 연놈들의 사연에 대해 얘기해볼까 해요. 우리 결혼한 지도 이제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들은커녕 아직도 애가 없다. 솔직히 이 정도면 이혼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왜 내가 애를 일부러 안 가지는 것처럼 말해. 당신이 아들 간절히 원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원하고 있다고. 너 소설인지 뭔지 활자 나부랭이 쓰는 거 보니까 왕들도 나오고 첩들도 엄청 들이고 그러더구먼. 솔직히 나 정도 되는 사업가면 첩 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태연하게 하네. 당신이 문어발식으로 사업 벌이고 여러 우물 파는 사람인 거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아버님이 그러지 말라고 유언 남기고 돌아가셨잖아. 하나에 진득하게 매진을 못하는 거 사업 말고 이제 결혼관계도 그러겠다고? 아빠 사업 물려받기는 했지만 그 뒤로 확장해 온 걸 생각해야지. 덕분에 너도 호의호식하면서 집에서 편하게 글이나 쓰고 지내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 나한테 돈 잘 버는 걸로 자랑 좀 그만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물론 당신이 보잘것없는 나 도와주고 많이 베풀어준 건 알고 있거든. 그런데 당신은 늘 독단으로 결정짓고 내 의사는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처럼 굴잖아. 뭔 헛소리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나만큼 아내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나? 네가 글 쓰는 거에 도움되라고 방도 하나 더 있는 곳으로 이사와서 작업실까지 만들어줬구먼. 배려 덕분에 신축 아파트까지 이사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남편한테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뭘 독단이야. 독단은? 이 집 신축이라서 새집 냄새 엄청 심해서 머리 아픈 거 알고 있지? 게다가 층간소음도 심하고 윗집이며 아랫집 소리가 그대로 다 들리더라. 세상 살면서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야. 음악 틀어놓고 너도 편하게 있으면 되잖아. 말했지. 나는 여러 가지 집중 못하는 사람이라고. 음악 틀어놓고 글 쓰면 음악 때문에 집중 깨져서 잘 안 된다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집안일 다 해놓으면 당신한테 검사 맞는 거 있잖아. 그거 다 끝내놓으면 내가 독서실이나 카페라도 가게 해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 사업 간다고 집 비우겠다. 사람 없고 이 넓은 집 내버려 두고 뭔. 개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와. 그리고 밥 차리고 난 다음 빨래 끝내고 나면 내 태블릿 수리 맡긴 것도 찾아오고. 당신은 태블릿 같은 거 최신형 나올 때마다 편하게 사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나는 한 달살이 빠듯할 정도로만 생활비 주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놈의 태블릿은 왜 그렇게 많이 사는 건데? 내가 사업 여기저기 버리는 것도 여러 우물을 파둬야 해서 그런 거야. 한 우물만 파다가 망하면 그때는 뒤가 없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사업이며 사람들 연락처며 중요한 정보들이 핸드폰이며 태블릿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 날아가 버리면 큰일 나니까 여러 개 장만해 둬야지. 사업상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잔말 말고 시키는 거나 해. 요즘 따라 너 진짜 말이 많다. 여중 여고를 나와 남자 한 번 만난 적 없었던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알게 된 남편의 끈질긴 구애를 받아준 것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된 일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자 아빠에게 번듯한 사업을 물려받아 잘 꾸려나가고 있는 멋진 사업가였지만 집안일을 하나하나 검사맞게 하는 것은 물론 제게 나가는 돈은 지독하게 아끼는 남편이었거든요. 아들을 가지지 못하는 일로도 계속 압박을 주니 신축 아파트로 이사와 새집 증후군으로 인한 두통이 더 심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랫집에 이사온 한 여자는 남편으로도 힘든 저의 인내심을 아주 신나게 시험하더군요. 아줌마, 내가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정말 심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발 좀 시끄럽게 돌아다니지 좀 마세요.
찾아오실 정도니 힘드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을 텐데요. 카펫도 깔려 있고 제가 집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편도 아니고 책상에만 앉아 있는데 집안일도 하실 거 아니에요. 세탁기며 청소기며 건조기며 안 돌아가는 때가 없더구먼. 뭔 소리래? 오전 11시만 돼도 아주 소음 때문에 미칠 노릇이라고요.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기계를 밤이나 새벽에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오전에 돌리는 게 거슬리시면 오후로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저 집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서요. 오전이건 오후건 새벽이건 저녁이건 돌리질 마세요. 아니면 차라리 내가 잘 때 귀마개 하니까 새벽에 돌리시든가. 여기 층간소음 심해서 윗집에서 그럼 항의가 들어올 텐데요. 그리고 저랑 남편도 소음 때문에 힘들 거고요. 절충안을 제시하면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하셔야죠. 아님 손빨래를 하시든가. 보니까 백수신 것 같은데. 이보세요. 백수란요. 말을 뭐 그렇게 하세요? 처음 볼 때 다짜고짜 아줌마라고 하신 것도 저 그냥 참았어요. 왜요? 기분 나쁘셨어요? 그러니까 왜 층간소음으로 사람을 미치게 하시냐고요. 몸무게도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쿵쾅쿵쾅 돌아다니지 말고요. 카펫을 그냥 아주 집 전체에 다 도배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황당한 소리를 하시네. 그냥 그쪽이 나가서 그림을 그리시는 건 어때요? 제 그림 도구들이 다 집에 있는데 나가긴 어딜 나가요? 백수인 그쪽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꾸 백수 하시는데 저 집안일하는 주부거든요. 그리고 글도 쓰고 있고. 아, 뭐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리기라도 할까요? 책 쓰신 거 있으면 제목이라도 그럼 알려줘 보든지. 표정 보니까 출판사랑 계약은 못하고 그냥 글 끄적이면서 작가 흉내나 내시는 분 같은데. 그러는 그쪽은요?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고 있는 거면 저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머, 완전히 제 말에 찔리셨나 보다. 바로 이렇게 반격을 들어오시고. 그런데 어쩌죠? 저는 그래도 그림 전시회도 한 적이 있는 엄연한 작가거든요. 예술인협회에도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이랑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크거든요. 위층에 산다고 아줌마 위치도 위쪽인 건 아니니까 명심 좀 해주실래요? 아니요. 명심 못 하겠는데요? 그럼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시고요. 저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층간소음으로 사람 화나게 하면 각오하세요. 낮에 세탁기며 청소기를 돌렸다고 그걸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미친 아랫집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저. 혼자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일을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오히려 절 타박했죠. 야, 이런 하찮은 일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냐? 남편은 밖에서 억 단위가 오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너는 청소기를 언제 돌리니 많이 이딴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 진심으로 나한테 이딴 걸 고민이라고 말하는 거야. 어지간하면 당신한테 나도 말하기 싫었어. 그런데 아랫집 여자가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아줌마라고 모욕까지 하니까 하는 말이지. 결혼하기 전에만 해도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하라고 하고 세상 다정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 알지? 제발 좀 남편 행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리고 다정하던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데 그걸 따지기에는 네가 해야 할 일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당신이 시키는 집안일 목록 다 하고 매일같이 사진 찍어가면서 검사까지 맞는 사람이 나야. 내가 대체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뭐가 성에 안 차서 맨날 나 구박인데? 아들을 못 낳잖아. 아니, 아들은커녕 애도 못 가지고 있잖아. 너 대학생이고 파릇파릇할 때 애를 가졌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신혼은 즐기고 싶니 뭐니 지랄하다가 시기 다 놓쳤잖아.
너 이대로 몇 년 더 지나면 30대 될 텐데 그때는 더 답이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나보고 변했다고 따질 말이 나오냐? 내가 일부러 못 가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은 왜 그렇게 아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야? 우리끼리 행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꼭 자식이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 누가 가족놀이 같은 거 하고 싶댔냐? 내가 일군 사업을 물려줄 후계자가 필요해서 그런 거 아냐? 아빠가 물려준 사업 이만큼 확장시키고 불려놨는데 남이 처먹으면 얼마나 배 아프겠냐? 그런 거면 입양을 하든지. 내 사업을 물려줄 사람이 아들이어야 하고 내 핏줄이어야만 한다는 거 이해가 안 가? 입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쳐가지고. 미친 소리? 입양은 미친 소리고 첩드리겠다는 소리는 정상인 소리야? 세상이 거꾸로 가서 요즘에 일부일처가 된 거지. 원래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 차 거느리는 건 당연한 일이야. 입양이라니 암만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개의 새끼인지 호랑이의 새끼인지도 모를 자식을 뭘 믿고 키우라는 건데. 미친 소리를 해도 선이라는 건 좀 지켜라. 선을 넘는 건 당신이고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해봐. 아니면 사업한다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보든지. 해보나 마나고 설령 뭐 아니라는 놈들 있어도 그런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도 않고. 하여튼 너는 운 좋은 줄 알아라. 그나마 요즘 시대에 태어나서 나 같은 능력남덕 누리는 거니까. 남편은 저보고 알아서 처리하라며 방관자처럼 굴었지만 곧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래층 여자가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틀어놓고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워댔기 때문이었죠. 위층까지 올라오는 고약한 냄새에 새집 냄새까지 더해지니 남편 역시도 인내심이 한계가 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랫집에 함께 내려갔죠. 또 뭐예요, 윗집 아줌마? 옆에는 남편분? 잘생기셨네. 아랫집 아줌마가 피우는 담배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요. 제가 담배를 피우든 말든 뭔 상관이래요? 자기 집에서 흡연할 권리도 없나? 담배 연기가 몸에 안 좋으니까 그렇죠. 애 생기면 알아서 끊을게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방 안에 보니까 그림이 많이 전시되어 있네요. 벽에 걸린 저 풍경화는 얼마쯤 하나요? 사시게? 비쌀 텐데. 큰 거 한 장요. 1억이요? 뭔 1억이에요. 1000만 원이죠. 남편분이 그림을 잘 모르시네. 그림 볼 줄 모르는 사람한테 나중에 괜히 환불이니 뭐니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관심 갖지 마세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림 볼 일이 많거든요. 1000만 원이면 나쁘지 않네요. 하나 주세요. 진짜요? 그림에는 사람의 성격이 묻어나거든요. 섬세한 듯 아주 집요하신 분 같은데 제가 무슨 원망 사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초상화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도 가격은 그쪽이 정하시고. 뭐 날짜 한번 잡아보든지요. 진득하게 그려야 하니까 한 몇 시간 비우셔야 할 거예요. 사업한다고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이 되시려나 몰라? 이렇게 잘 그리시는 분한테는 시간 내도 안 아깝죠. 참 담배 말인데. 제가 요즘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런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어차피 저도 애 생기면 끊으려던 참이에요. 남편도 끊으라고 성화였던 참이니까 이 김에 끊죠 뭐. 남편은 자신이 사업가인 것을 드러내고 돈으로 그림을 사는 등 아래층 여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솔직히 그림의 문외한인 저로서는 돈을 낭비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지만 어차피 거기서 제가 한 소리를 해봤자 남편과 아래층 여자 모두에게 원망만 살 뿐이라 가만히 지켜보았죠. 어찌 됐건 담배 연기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에서 침대가 삐걱삐걱 소음이 참 시끄럽게도 들려오더군요.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종일 그런 소리가 나서 저로선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원치 않게도 아랫집을 찾아가 배를 누를 수밖에 없었죠. 뭐 문제라도 있어요?
저도 어지간하면 이런 거 실례라고 생각해서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아무리 부부끼리 금슬이 좋아도 그렇지 시도 때도 없이 이러시고 신음도 편하게 내시니까 아주 신경이 쓰이네요. 차라리 남편분이랑 모텔을 가시는 게 어떨까요?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생돈을 쓰겠어요? 그리고 소리는 앞으로 신경 쓸 테니까 이만 가주세요. 불쾌하네요. 기왕 내려온 거 그쪽 남편분한테도 같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왜요? 남의 남편 봐서 뭐하게? 꼬시기라도 하게? 무슨 황당한 그런 게 아니라 부부끼리 똑같이 신경을 써야 할 문제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일 있을 것 같아서 주의를 부탁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불쑥 찾아온 거 죄송하기도 하고. 이미 충분히 죄송할 거 많이 하셨고요. 알겠으니까 가시라고요. 동네 창피하게 이러지 말고.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저만 입단속하고 설득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가뜩이나 방음 안 되는 신축인데 이러면 동네에 소문 다 날걸요? 야, 적당히 해. 내가 알겠다고 하잖아. 알아들었다고 하는데도 왜 자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난리야. 자꾸 그러면 확 네 남편 뺏어버리는 수가 있어? 뭐? 이게 진짜 별 미친 소리를 다 하네. 다시 말해봐. 너 뭐라고 했니? 내 남편을 뺏겠다고? 내가 담배 안 피우는 것도 다행으로 알아. 다시 또 연기로 머리 아프게 해줄까? 귀마개를 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남의 성생활에 자꾸 태클 걸지 마시라고. 댁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래? 대낮부터 몇 날 며칠을 이러는 걸 보면 똑같이 집에 있어도 되는 직업인가 봐? 아, 아니. 신경 쓰지 말고 꺼지라고 좀.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로 사람 심기 건드리지 마. 나도 분명 주의 줬어. 창피당하기 싫으면 처신 잘하라고.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해.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생각했던 것보다 아랫집 여자가 고분고분했었지만 남편이 그래도 비싼 값을 치르고 그림을 사준 덕분인가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죠.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날 동안 아랫집 여자와 큰 마찰은 없이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아파트에 뭔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고 저는 그 내용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랫집 여자에게는 회사원인 남편이 있는데 낮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바람을 피우는 게 틀림없다는 식의 수상한 내용이었죠. 아랫집 여자가 과거에 남편을 꼬시겠다고 말한 것 때문에 신경이 쓰였던 데다가 남편 역시도 외박이니 사업자 미팅이니 이래저래 나돌아다니며 부부관계 또한 2년 동안 전혀 없다 보니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날을 잡아 남편을 몰래 미행했지만 아랫집 여자와 남편의 불륜 현장은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이 모텔에 어떤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찍어 증거 사진을 남겨두면서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머리가 복잡했는데요. 여보, 우리 결혼 곧 7주년인데 그때 할 얘기가 있어. 결혼 7주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너 아줌마야. 나이가 이제 30이 되었는데도 기념일이나 챙기고 있어? 뭐? 아줌마?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나 당신이 하도 매달려서 대학생 때 사귄 첫 남자야.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 또 징징거리기 시작이다. 됐으니까 알아서 그날 서로 밥 먹기로 하자. 내가 5주년이니까 5만 원 정도는 너 용돈으로 줄게. 됐지? 정말 이럴 거야?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길래 요즘 그렇게 바쁜데? 혹시 당신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 아니야? 바람은 개뿔. 내가 바람 피우면 피운다고 말하고 피울 사람인 거 몰라? 그리고 막말로 내가 바람이면 뭐? 뭐? 바람이면 뭐라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가 사업으로 버는 돈이 얼마인데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넌 그냥 인생 끝나는 거야. 나이는 20대 후반인데 이뤄놓은 건 없지. 소설 끄적인다고 한 건 뭐 경력으로 쳐주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 않냐? 말 다 했어?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널 위해서 조언하는 거야. 차라리 왕 옆에 다소곳이 있는 왕비처럼 그냥 정실 자리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보니까 당신은 반성이라는 게 없을 사람이야. 망하고 나서면 또 모를까. 이제 알았냐? 원래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관대한 법이야. 이혼을 해봤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할 거라는 남편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것이 더 괴로운 상황이었는데요. 이 와중에 투고를 했었던 출판사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수동적이고 많은 재미를 주려다 보니 핵심적인 재미가 없다는 식의 거절을 듣게 되어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피드백을 따라 제 글을 다시 곱씹어 보니 여자 주인공이 아주 저를 닮아 수동적이고 답답하기만 하더군요. 이제라도 휘둘리기만 해왔던 삶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그를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한편 이혼을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정보에 불안증이 있는 남편이 백업용 태블릿을 많이 뒀고 비밀번호를 메모까지 해서 곳곳에 보관해 두어 카톡 대화를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죠. 남편의 카톡은 정말 제가 상상했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자기, 아직도 부인 정리 못했어? 우리 애가 이제 곧 돌이야. 알겠으니까 좀 닥쳐봐.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며 이래저래 걸릴 게 많아서 그래. 분할해도 손해보지 않으려면 알아봐야 할 내용이 한둘이 아니라고. 그냥 자기 명의 재산으로 된 거 여기저기 돌려서 처리하면 되는 일 아냐? 그런 것도 다 시간이 필요한 거야. 좀 모르면 닥치고 있어. 요즘 따라 더럽게 찡찡거린다 너. 뭐? 찡찡. 자기야말로 요즘 따라 왜 그러는데? 처음에 초상화 그려줄 때는 아주 좋아 죽더니 내가 예림이 낳고부터는 완전 180도 달라졌잖아. 내가 설마 딸 가졌다고 이러는 거야? 닥치라고 좀. 근본도 없는 년 그림 비싼 돈 주고 사주고 있잖아. 네 그림 표절한 거 걸려서 얼마 안 되는 명성 하루아침에 날아가기 싫으면 좀 고분고분 굴어. 알겠니? 와, 자기, 내 성격 알면서 나쁜 말을 자꾸 하네? 나는 요즘 버린 사업들 때문에 돈 버느라 바쁘고 네가 우선순위에서는 낮은 편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찡찡거리지 말라고. 특히 네 남편이 예림이 친자 검사를 해보니만이 그딴 소리로 나 심란하게 하지 말고.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 등신 아니잖아. 뇌 있잖아. 할 수 있지? 난 지금 이혼하면 별로 타격 없어. 그런데 친자 검사까지 가면 나도 그때는 힘들어. 그럼 지금 이혼을 하든지. 당신이 나 데리고 가준다는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이혼녀 딱지 생기면 내 인생 망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 업계에 파다하게 소문나면 그림값에도 악영향 미친다고.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 자기야, 정말 이럴 거야? 자기, 놀랍게도 남편은 아랫집 여자와도 오랜 기간 동안 외도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상간녀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5은 되더군요. 사업 핑계로 바쁘다면서 돌아다니더니 연애 사업만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취합해 곧장 이혼 소송을 상담받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좋은 조건의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매일같이 주부로서 일한 것을 검사받았던 것부터 숱한 상간녀들의 남편의 부부관계 거절 등 제게 유리한 사안들 투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 술에 취했는지 뭔 실수를 했었던 것인지 제 남편에게 보내야 할 카톡을 상간녀는 제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자기, 다음 주까지 이혼 꼭 해. 나도 많이 참고 말하는 거야? 내 성격 알지? 만약 다음 주까지 이혼 못하면 정말 평생 후회하게 해줄 거야.
나 분명히 경고했어? 그거 내 남편 얘기니? 어? 잠깐. 당신이 내 메시지를 왜 받아? 설마 내 핸드폰 해킹했어? 어떻게? 말하는 꼴 보니까 술이라도 대판 처마신 모양이구나. 남편이 무시하니 많이 힘들던? 너무너무 힘들었어. 으이그 이 미친년. 그래, 이혼해줄게. 이 미친놈이랑 한번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보든지.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해주고 당신 남편 나한테 주겠단 얘기야? 그래, 이 미친년아. 아니, 누굴 보고 자꾸 미친년이래? 하여튼 오케이. 이혼한다니까 내가 오늘은 넘어가 준다. 남편이란 인간의 실체도 모른 채 제가 이혼을 해준다니까 그저 신이 난 아랫집 상간녀. 저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취합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은 코웃음을 치다가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제가 결혼 생활 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토해내게 됐죠. 제게 바람피운 사실을 숨긴 채 재산을 빼돌리려던 남편의 입장으로선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지만 저로서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결별을 하고 이득을 취한 셈이 되었죠. 기쁜 소식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마지 않던 출판사에 재차 수정을 해서 보낸 원고가 좋게 보였는지 드디어 계약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에게 빼앗겼던 시간과 받은 고통은 여전하지만 그 가운데 제가 헌신하고 노력해왔던 것들은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친놈이고 당신한테 면목이 없는 상황인데 3억만 좀 빌려주라. 그 장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소설도 계약하고 아주 일도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 이 정도는 어렵지 않지. 여보? 장모? 미친놈. 내가 너랑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호칭이 그따위니? 그리고 참 미친 소리네. 참고로 내가 100억이 있어도 당신한테는 10원도 줄 생각 없어. 아줌마. 아니, 정윤 씨. 원재 씨 사정이 정말 안 좋아져서 그래요. 사업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벌려놓은 건 많고 대출도 많은데 감당이 안 돼서 압류당할 것들도 수두룩하고요. 지금 미친년들이 원재 씨한테 사기당했다고 소송까지 걸린 상황이라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도 7년 넘게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그냥 두고 보실 건 아니죠? 그냥 두고 보면 안 될 문제긴 하네. 그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 정윤아. 누가 도와주겠대? 그냥 두고 보지 않고 팝콘 먹으면서 보겠다는 뜻이었어. 나보고는 여러 우물을 파라느니 어쩌니 하면서 온갖 잘난 척은 다 하더니 사업은 왜 망하고 있다는 거야? 하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사업은 뒷전일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지. 정윤아, 이러지 말자. 정말로. 나 정말로 이대로 가면 죽는다니까. 그럼 죽어. 정윤 씨,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가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위자료 뜯기게 된 건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냥 원재 씨만이라도 도와주시라고요. 네? 지금 저나 원재 씨 직원들 월급에 밀린 돈 여기저기 갚는다고 사채까지 쓴 마당이에요. 제발요. 아이고 불쌍해라. 더 듣고 있자니 눈물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차단할게. 파이팅! 정윤 씨, 저희 정말 죽어요. 살려줘, 정윤아. 여보, 내가 미안했어. 나 정말 새 사람 됐으니까 한 번만 도와줘.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써서 기울어가는 사업에 퍼붓다가 결국 완벽하게 침몰해버린 전 남편과 상간녀. 둘은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싸워 결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유언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여자나 사업이나 문어발식으로 탐했던 전 남편이며 그런 전 남편이 여전히 좋다며 붙어먹으며 제 속을 뒤집어 놓던 상간녀의 망한 결말을 들으니 아주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전 남편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손해보고 살아왔었던 만큼 앞으로는 제 인생에 더 매진하며 저를 위해 살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연 보시는 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간호사, 퇴근하고 쉬고 있죠? 네, 선생님. 무슨 일 생겼나요? 아니요, 사적인 일이라서 톡으로 보내요. 김 간호사 남자친구 없죠? 혹시 소개팅 해볼 생각 없어요? 소개팅이요? 아, 어떤 사람인데요? 네, 남동생이에요. 나이는 37이고 LG전자 다녀요. 얼굴도 훈남이고 키도 183cm로 아주 훤칠하답니다. 아, 제게 과분한데요, 선생님. 동생분이 절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김 간호사 착하고 여성스럽잖아요. 우리 한우리가 딱 좋아할 스타일이라서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선생님. 소개해 주시면 저야 좋죠. 우리 가족 얘기를 좀 하자면 아버지는 나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털털한 성격이시고 전혀 깐깐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27인데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긴 하네요. 조금 나긴 하지만 요즘 시대 그 정도 나이 차이야 뭐 괜찮지 않나요? 아 참, 우리 한우리 앞으로 건대 입구에 조그만 아파트도 하나 있어요. 주상복합이라 결혼하면 살기 편할 거예요. 젊은 나이에 능력 있으시네요. 난 비혼주의자잖아요. 완전한 싱글이니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가족들 챙기는 게 낙이죠. 내가 한우리 집 사는데 많이 보태줬죠 뭐. 아, 그러시군요. 선생님께서 진짜 든든한 누나네요. 우리 남매는 아버지 여의고 어렸을 때부터 똘똘 뭉쳐서 우애 좋게 지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말이죠. 아 참, 김 간호사, 내가 한우리 사진 보낼게요. 아, 미남이시네요. 그럼 소개팅 수락한 걸로 알고 한우리한테도 김 간호사 연락처 줄게요. 나중에 시간 될 때 소개팅 날짜 잡아봐요. 네, 알겠습니다, 정 선생님. 이렇게 사적으로도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다 김 간호사 인성이 좋아서 그런 거죠 뭐. 여튼 잘 됐으면 좋겠네요, 둘이. 한우라, 김민선 간호사 사진 봤지? 어때? 오, 예쁘더라, 누나. 딱 내 스타일이야. 나이가 나보다 10살 연하랬나? 그렇지. 27이니 딱 예쁠 때지. 완전 기대되는데. 근데 혹시 혈우병 얘긴 꺼냈어? 야, 한우라. 그건 절대 비밀이다. 혈우병은 유전병이기 때문에 그거 밝히면 너랑 결혼하려는 여자 없을지도 몰라. 암울하다. 난 평생 약 먹어야 하는데 죽을 때까지 숨길 수도 없잖아. 이 여자가 괜찮다 싶으면 일단 비밀로 하고 결혼한 다음 뭐 나중에야 뭐 어쩔 수 없이 밝혀야 할 때가 오겠지. 일단 소개팅부터 하고 생각해. 알았어, 누나. 아무튼 나 신경 써주는 사람은 누나밖에 없다, 진짜. 엄마는 치매 상태 좀 어떠시니? 요즘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약을 드시는데도 치매 진행 속도가 느려질 기미가 전혀 없어. 아 참, 엄마 치매라는 것도 말했어, 누나? 아니, 바보야. 그런 걸 왜 미리 말해. 아직은 엄마가 정상처럼 보이니까 그것도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밝혀야지. 시어머니가 치매라고 하면 어떤 여자가 시집 오고 싶어 하겠니? 그렇긴 하지. 그런 걸 다 포용해 줄 정도로 착한 여자여야 하는데. 김 간호사 엄청 순진한 사람이야. 시골 출신에 성격도 유순하고 얼굴도 동글동글하니 우리 집안으로 시집 오게 되면 시어머니며 네 병수발이며 군말 없이 다 잘 들 거야. 간호사잖니. 그래, 간호사가 있으면 편할 것 같다. 의사인 누나가 최고겠지만 늘 엄마 곁에 있을 순 없으니.
그럼 난 돈 벌어야지. 간병만 하고 있기엔 내 능력이 아까우니. 여튼 화이팅이다. 잘해봐, 김간호사랑. 알았어, 누나. 대화만 잘 통하면 결혼까지 최대한 밀어붙여 볼게. 그래, 웬만하면 결혼해, 얼른. 민선 씨, 오늘 음식이 입맛에 맞으셨나 모르겠어요. 네, 맛있었어요. 풀코스로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선 씨가 워낙 제 스타일이셔서 뭔가 멋지게 대접하고 싶어서 열심히 찾아봤답니다. 괜찮으시면 다음번엔 민선 씨 동네로 가서 함께 식사해도 될까요? 아, 네. 그럼 다음번엔 제가 대접할게요. 그래 주시면 고맙고요. 참고로 전 김밥 천국에서도 잘 먹습니다. 참 소탈하시네요. 그래도 좋은 곳 모시고 가야죠. 저도 레스토랑 열심히 서치해 볼게요. 레스토랑까지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아참, 민선 씨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고요? 네, 복숭아 농장 운영하고 계세요. 이야, 복숭아 말만 들어도 맛있겠네요. 근데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농사란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농사일은 참 고되죠. 그래서 거의 주말마다 저도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 돕고 있어요. 요즘엔 주문량이 많아져서 일손이 항상 부족하네요. 그러시군요. 그럼 저도 앞으로 주말마다 민선 씨 따라서 농장에 내려가서 도울게요. 이번 주말에도 내려가실 건가요? 주말마다 시간 비워둘게요. 아,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한울 씨. 초보가 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닙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가서 인사 빨리 드리고 싶어서요. 아, 벌써요? 네, 제가 나이도 많고 이상형을 만났는데 꾸물거릴 필요가 뭐가 있나요? 민선 씨와 부모님께 얼른 점수 따서 결혼까지 골인해야죠. 결혼이요? 하긴 30대 후반이시라 조금 급하신가 봐요, 결혼이. 아직 37, 30대 중반입니다. 후반 아니에요. 아, 네, 알겠어요. 저도 한울 씨가 참 편해서 좋네요. 정 선생님께서 워낙 완벽주의자시고 깐깐하셔서 좀 무섭긴 하지만요. 우리 누나가 무서운 상사인가요? 제가 앞으로 민선 씨에게 부드럽게 해달라고 누나한테 말할게요. 아니에요. 그럼 부탁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정 선생님께서 절 좋게 봐주셔서 소개팅 자를 마련해 주신 거니 감사하죠 뭐. 네, 우리 누나가 민선 씨에게 참 좋게 했어요. 아, 바로 내일 모레가 주말이군요. 주말에 시간 비워둘 테니 시골 갈 스케줄 확정되면 알려주세요. 민선 씨, 기다릴게요. 아, 네, 알겠어요. 그럼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요. 아이, 신혼여행 더 즐기다 오고 싶었는데 5박 7일이 금방 지나가 버렸네. 너희 한국 도착했구나. 네, 선생님, 지금 막 도착했어요.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선생님이 뭐야, 옳게. 병원에서만 선생님이라고 하고 밖에선 그냥 형님이라고 해야지. 네, 형님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물이니 하와이에 다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어. 특히 한국 사람들 엄청 많더라. 하와이? 하와이가 뭐더라? 많이 들어봤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가 저렇게 유머러스하다니까. 하와이 예전에 한울이랑 우리 셋이 갔었잖아요. 그런가? 난 잘 몰라. 현정이는 시집 언제 가니? 엄마는 왜 갑자기 나 시집 타령이야. 난 화려한 싱글로 평생 혼자 살 거야. 틈틈이 연애만 하지 뭐. 아기를 낳아야 한다. 한우리는 아직 아기 소식 없냐? 엄마, 나 지금 신혼여행에서 왔는데 벌써 아기를 찾으시면 어떡해요? 한우리랑 올케는 신혼을 충분히 즐기고 몇 년 후에 낳아라. 아기 낳으면 진짜 힘들다더라. 올케 나이도 아직 어린데 벌써 무슨 아기야. 네, 형님. 천천히 가질 생각이에요. 그래, 결혼을 서두른 대신 아기는 천천히 낳을 테니 걱정 마. 아가야, 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아, 어머님, 제 이름 잊어버리셨나 보네요. 저 김민선이요. 그래, 아가야. 나 간병하러 시집 왔다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간병하러 시집온 간호사가 있다고 하던데 나 치매라고. 근데 색시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아, 저 김민선이요, 어머님. 근데 치매 간병하러 시집온 간호사가 제 얘기인가요? 대기 간호사유? 우리 현정이랑 한우리가 그랬어. 내 간병인 구한 거라고. 네? 여보, 어머님 혹시 치매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예전부터 조금 이상하게 느끼곤 했어요. 상견례 자리에도 몸 안 좋다고 안 나오셨잖아요. 아, 그게 살짝 치매기가 있으시긴 한 것 같아. 살짝이 아니라 치매라면 의사인 형님이 다 진단 받아봤을 텐데요. 실은 우리 엄마 알츠하이머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야. 그걸 왜 지금에서야 말해요? 내가 어머님과 대화하거나 만나는 걸 철저히 차단한 이유가 있었군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살짝 숨긴 거야. 미안해, 여보. 아무리 그래도 숨길 게 따로 있지. 형제도 아니고 부모 얘기를 속이면 어떡해요. 면목이 없네. 미안해요, 자기야. 그리고 어머님이 계속 본인 병간호할 간호사를 들였다고 하시는데 그게 나인가요? 응?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설마 당신을 병간호시킬 목적으로 결혼한 거겠어? 어머님이 반복적으로 그러시던데요. 현정이와 한우리가 그렇게 말했다면서 형님과 당신이 어머님 앞에서 날 그렇게 말한 것 같던데 맞나요? 아니요, 절대. 지금 알츠하이머 환자 말을 믿는 거야? 난 당신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우리 엄마 말 듣지 마, 이제. 신혼여행에서 오자마자 뒤통수 맞은 기분이네요. 어머님 치매 전문 병원이라도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야, 그래서 말인데 누나 병원에서 일하는 건 언제든지 복직하면 되니까 일단 휴직하고 당분간만이라도 엄마 좀 케어해주면 안 될까? 뭐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맞네요. 결국 엄마 병간호할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게 나인 거고? 아니야, 절대. 지금 생각나서 하는 말이야. 우리 엄마 치매병원에 가둬놓는 게 아직까진 마음에 걸려. 현재 알츠하이머가 아주 심한 건 아니니까 병간호가 힘들진 않을 거야. 당황스럽네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너무 갑작스럽네요. 나 얼마 전에 건강검진 한 거 오늘 결과 나왔는데 유방암 1기라네. 뭐? 누나 암이라니? 이게 웬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대? 1기면 그리 심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누라. 어머, 형님 어떡해요? 내 걱정 말고 엄마나 잘 챙겨드려 옳게. 지금 엄마는 어떠셔? 약간 미열이 있으셔서 아세타미노펜 드렸어요. 그래, 역시 간호사라 이런저런 일에 대처가 빨라서 좋구만.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 말도 잘 통해서 좋고. 아, 네, 형님. 누나, 완치될 수 있는 거지? 너무 걱정된다. 당연하지. 1기인데 금방 치료하고 완치 판정은 한 5년 뒤에나 받겠지 아마. 옳게, 요즘에도 엄마가 자꾸 집 밖에 나가시려고 해? 네, 그게 점점 더 심해지시네요.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우리 마누라 피곤하겠어. 우리 엄마 때문에. 수고가 많아요, 여보. 그래도 매서운 시집살이 시키는 시엄니보다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다 난. 옳게가 간호사니까 무슨 일 있으면 빨리 처치해드리고, 알았지? 네, 근데 형님, 저 어머니를 이제 치매 전문 병원으로 모시면 어떨까 해요. 자꾸 나가시려고 하니 제가 화장실 용변 볼 시간도 없네요. 점점 힘도 세지시는 것 같고요. 힘이 세죠? 우리 엄마 50kg도 안 나가는 약골인데 무슨 노인네가 얼마나 힘이 세다고. 지금 우리 엄마를 그 집에서 내쫓으려는 심산이야? 아니요, 형님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저 혼자 간병하게 힘에 부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기야, 힘든 건 알겠는데 지금은 누나 유방암 치료하는 게 급선무이니 엄마 문제는 좀 나중에 생각하자. 나도 머리가 복잡하다. 그래, 알겠어요. 자기야, 누나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됐나 봐. 큰일이야. 많이 전이됐대요? 항암 치료까지 했는데도? 항암 치료 예후가 안 좋은가 봐. 어떡하지 우리 누나? 병원이고 뭐고 다 접고 엄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야 할 것 같아. 엄마 집이라 함은 나보고 누나 간병까지 도맡아라는 건가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돈이라도 벌어야 우리 식구들 먹고 살지. 능력 있는 우리 누나가 저렇게 돼버렸으니 이젠 나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 아기는 언제 갔죠? 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간병 생활 시작해서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해본 기억이 없네요. 우리 부부관계도 거의 없고 말이죠. 이게 결혼 생활 맞나요? 자기야, 지금 그렇게 한가한 얘기나 할 때야? 우리 누나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 아기 갖는 게 대수야? 난 이제 시어머니 대소변까지 받아내고 있는데 나 힘든 건 알아주지 못할 망정 한가한 얘기라뇨. 그리고 당신 계속 무슨 약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물어보면 왜 숨겨요? 대체 무슨 약이길래? 그냥 혈압약이야.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으니 혈압이 높아져서. 당신 몸도 붓고 몸 여기저기 멍도 엄청 들고 무슨 노가다 하는 사람처럼. 당신 가족들 하나같이 왜 이렇게 몸이 약해요? 뭘 약하다고 해. 암이나 치매는 건강한 사람도 걸릴 수 있는 거잖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제 엄마 집에서 다 같이 살 거니까 당신 짐도 다 싸서 이사 가자고. 뭐라고요? 멀쩡한 우리 집 놔두고 왜 좁아터진 어머님 집에서 다 같이 살자는 거죠? 집안에 병 걸린 사람이 2명이나 있으니 주말이고 뭐고 없이 24시간 비상체제로 간병해야지. 당신이 협조 좀 해줘. 참네. 언제나처럼 내 희생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나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빨리 짐이나 싸. 옳게 시장 보러 나간 거야? 너무 늦잖아. 얼른 들어와야지. 나 몸에 경련이 심하게 오네, 아까부터. 네, 형님 지금 들어가는 중이에요. 얼른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내 몸 상태로는 운전도 못하겠으니 운전 좀 해줄래? 엄마는 사회복지사가 잠깐 모시고 있을 거야. 네,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그리고 이건 내 변호사 전화번호야. 혹시라도 나한테 안 좋은 일 생기면 꼭 이분한테 연락해봐. 에이, 형님 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얼른 기운 차리셔야죠.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 얼른 집에 들어오기나 해. 네, 알겠어요, 형님. 여보, 나 구토 증상이 있고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왜 하필 나 친정에 잠깐 내려왔을 때 아픈 거야. 1년 만에 온 건데 두통약 먹으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아님 소화제라도. 아니, 나 아무래도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회사 사람들한테 119 좀 불러달라고 해야겠어. 뭐? 그 정도로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여보, 왜 대답이 없어요? 형님, 남편이 혈우병인 거 왜 제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최대한 조심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미안해, 옳게. 아마 아이 가지려고 하늘이가 혈우병 약을 잠시 끊었었나 봐. 갑자기 뇌출혈이 왔는데 지혈이 안 돼서 너무 쉽게 가버린 것 같아. 결혼할 때 다 속이고 결혼하고 젊은 나이에 과부 만들고 이제야 속이 시원하신가요? 지금 내 몸도 이렇고 나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 내 동생이 이렇게 쉽게 죽어버리다니 너무 분하고 원통해.
분하고 원통한 건 저라고요. 내 말 잘 들어 올케. 나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내가 가거든 박 변호사한테 연락하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내 생각에 엄마도 그리 오래 살지 못하실 것 같으니 이제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모셔줘. 알았지? 형님, 시집 와서 시어머니 대신 형님한테 시집살이 했는데 형님이 이렇게 병들어 약해지시니 마음이 참 슬프네요. 애증의 관계 같아요, 우린. 그동안 시집살이 시켜서 미안했어, 올케. 이젠 카톡할 힘도 없다. 의사인 내가 질병 앞에 이렇게 무기력해질 줄이야. 정현정 의사 선생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옳게 되시는 김민서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도 형님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 들었어요. 박 변호사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근데 뭘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정 선생님께서 생전에 굉장히 유명한 의사셨잖아요. 싱글이시고 재테크도 아주 잘하셔서 모아두신 재산이 꽤 많습니다. 제게 유언장을 맡기고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어머니신 최미자님의 요양병원 비용을 제외한 130억 정도를 김민서님 앞으로 남기셨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보내드릴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130억을 제게 다요? 네, 맞습니다. 세금이나 나머지 부분도 다 제게 일임하셨어요. 그 부분도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얼떨떨하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요양병원에 1년 반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전 시누이가 남긴 재산으로 사람 써가며 최선을 다해 간병했습니다. 그게 시누이와 남편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을까 싶어서요. 저랑 결혼한 목적이 뭐였든 한때 가족이었던 세 사람이 한 2년여 만에 모두 떠나버리니 삶이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 서울의 삶을 정리하고 저희 부모님 복숭아 농장에 있는 시골집으로 내려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직 130억이란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네요. 호되게 시집살이 시키고 거짓말한 시누이와 남편이지만 가끔은 그립기도 합니다. 소중한 이 돈을 앞으로 현명하게 잘 쓰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복 받으세요.